파이어족 진이라는 분입니다. 모든 자산 다 팔까요?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번 하락장에 집 살까요? 아니면 하던 투자나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경력 3년차 중소기업 직장인 만 29세 직딩입니다. 3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순자산 1억 2,500을 모았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모으신 거죠. 근데 여기 단서가부터 주식 손실 제외 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자산이 1억 2,500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주식 손실을 끼면 좀 더 빠진다는 얘기겠죠. 대학 시절부터 알바로 꾸준히 저축하면서 돈도 모으고 이제 이번 코로나 시기 때 주식으로 차익 실현한 몇몇 종목 덕에 자산을 조금이나마 증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열심히 살던 분이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가지고 코로나 시기 때 또 잘 타신 거죠. 그래가지고 차익 실현도 한 덕분에 이 순자산이 많이 늘었다. 사실 만 29세에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취직하는 분들도 많아. 한 3년 정도 하면서 월급도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신데 이거저거 부수입까지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1억 2천을 모았다는 거죠.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있습니다. 전부 손실 구간에 있어요. 전체 자산 대비 7.6%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급 및 소득이 생길 때마다 CMA 계좌에만 넣어놓고 RP로 다달이 이자만 받는 식의 저축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민은 이번 부동산 폭락장에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서 실거주 아파트를 살지, 하던 주식과 이번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하를 노리고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빨리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아직은 식비, 주거비용 등을 더 아끼고자 모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이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주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시기가 좋았는지를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하는 분들을 최근에 좀 만나는데 주식을 진짜 잘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주식을 하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거는 재능이고요.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진짜 잘하면 주식하세요. 그리고 주식이 정말 나한테 잘 맞으면 주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세금도 없고요. 그리고 현금화도 좋고요. 그리고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판을 키우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이 주식의 장점이 변동성이 큰 거니까 이 돈을 계속 불려 나가는 거죠. 대출 받아서 돈 불리지 마시고 그냥 주식을 잘해가지고 원금 자체를 키우는 식으로 가시면은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순자산 1.25억이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악착같이 모아서 주식 얘기만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 걸 보면 여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는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우선은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진짜 결혼하게 되면 결정이 좀 된 다음에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용 아파트나 투자용 부동산은 아무데나 사도 되는데 이 실거주용 아파트는 미혼이거나 여자친구가 없을 때 결정하시면 절대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 내가 지금 가구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공항에서 일해. 그래가지고 나는 청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나 영종도로 가야겠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인생이 아직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실거주용 아파트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7년간 주식을 진짜 미친 듯이 했다가 주식으로 나는 큰 부자 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접었지만 반대로 주식이 정말 저한테 그 기회로 보였었다면은 저는 주식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었기 때문에 계속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겁니다. 투자금 묶이는 수도권 갭 투자를 할까요? 경매로요. 아니면 투자금 돌릴 수 있는 지방갭 투자를 할까요? 경매로요. 고민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초특급 불인입니다. 8년 동안 연애 중인 여자친구와 2년 뒤에 결혼할 예정이고요. 40살 이내의 부동산 투자자로, 그러니까 전업이죠.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시흥시 자택에 거주 중입니다. 시흥시 자택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이 안 좋게 되면서 조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바로 주신 주택이고요. 1층 창고와 옆에 공장에 임대를 두고
월세를 받아서 부모님 노후에 사용 중입니다. 명의만 제 명이고요. 소유는 부모님 거예요. 공장에 담보대출 5억이 걸려 있습니다. 3억 5천, 건물 올릴 때 받은 대출, 처음 받은 후로 10년도 더 됨. 1억 5천, 큰 누나와 작은 누나 토지 구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집은 우리 가족 모두의 집이죠.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서 조금씩 배터리 빼먹듯이 보조 배터리 충전해 놓은 거를 뭐 3억 5천 빼고 1억 5천 빼면서 사실상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 에이전시가 외주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에 아직 수입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큰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생각도 못했던 종잣돈이 1억 정도 모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1억 정도가 갑자기 생기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큰 돈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빨리 해야겠다 싶더군요. 부인남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저축과 공부는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뒤늦게 보고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매를 접하게 돼서 경매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면서 얼른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책도 여러 가지를 보고 막 모조리 읽었습니다. 경매 입찰도 했다가 아쉽게 폐차를 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상의해본 결과 돈을 합쳐서 투자할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자친구가 모은 1억 3천으로 아파트 월세를 얻거나 대출받아서 일반 매매로 실거주를 하거나 이 부분은 제가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으로 경매할까요? 아니면 갭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 갭투자를 경매로 할까? 지방에 여러 개를 사가지고 경매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하지 마라. 네. 결론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변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막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어쨌든 투자가 가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는 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글러브 끼고 싸우다가 글러브 벗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진짜 잘해야지 돈을 버는 거고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다들 한 채를 사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규제를 거의 다 풀었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조금만 더 낮아지면은 이제는 과거처럼 다주택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권 투자를 해가지고 전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분산될 거예요. 여러 가지 길로 막 빠질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지금 하려고 하는 지방 두세 채 갭 투자도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방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돈도 벌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경매를 섞는다? 그럼 이건 더 어렵습니다. 경매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경매를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갭 투자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이걸 두 개 섞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기본적으로 한 번 가서 되지도 않고요. 한 10번 정도 가야 한 번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10% 확률로 지방을 매일 막 매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입찰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낙찰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싸게 쓰면 됩니다. 비싸게 써가지고 시세랑 근접하게 하면 낙찰이 또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또 없죠. 그럼 경매에 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경매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막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2달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강의 조금 들으시고 이제 책 보셨으면 뭐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오히려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 그런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여자친구를 설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8년을 사귀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인생의 동반자처럼 지금 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2년 뒤에 또 결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실거주 아파트를 뭐 노려가지고 사겠다. 근데 돈을 섞어서 하겠다. 그거는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본인 돈 가지고 필요한 집을 사겠다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요 여자친구랑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모든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